그다음에 4시 반에 또 윤석열 후보가 다시 와서 어우, 기자회견을 나 했어요. 봤는데요. 저도 봤는데 무시무시해요, 그냥. 네. 어휴. 내가 그렇게 무섭냐 막 이러고. 아, 내가 무슨 죄진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한테. 저는 선생님한테 혼나는 학생 같은 느낌으로. 아, 국민이 무슨 죄를 졌나 봐요, 윤석열 예, 총장한테.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문제로 그 고발장이 피해자로 나와서 지금 그 난리가 났는데. 네, 근데 이날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태도가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요. 글쎄 말이에요. 이날 그 발언한 내용이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 2가지 내지 3가지 사건을 막 섞어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나왔는지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헷갈리는 기자회견이었다. 그리고 네.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벅벅 지르는지. 아, 국민한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국민이 기분 나쁜 일이지, 저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날 또 망언이 하나 나왔는데 인터넷 언론은 절대 상종하지 마라. 이런 망언을 해가지고 메이저 지금, 언론, 네, 메이저 언론에 보도하라. 메이저 언론, 그 메이저 언론 KBS, MBC 이런데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메이저 얘기- 언론이라고 그랬는데 네. 한 기자가 메이저 언론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조중동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가만 그 얘기는 못하고 KBS, MBC를 해버린 것 KBS, 같아요. MBC 또 이제 여기 보는 사람이 많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째 망언까지 지금 나온 상태고요. 오늘도 지금 네. 윤석열 후보는 또 뭐라 그랬어요? 계속 또 버럭버럭 지금 하고 있다고. 또 화를 냈어요? 네, 왜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이제 이 전체 그림을 딱 맞추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그 정당에도 야당에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수사할게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리고 지금 그거와 관련한 증거는 거의 70%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주고받은 거 메신저를 통해서 주고받은 게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거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그리고 그런 국회에서 상황입니다. 불러달라고? 국회에서 불러달라고 그러고 아니, 그다음에 국회가 뭐 그냥 뭐 일이 없는 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검찰총장 때 불러서 불러가지고 뭐 이제 청문회도 질의하잖아요. 하고 그랬죠. 예, 그거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안 질의에서 소환을 하면 얼마든지 내가 응하겠다. 그래서 이 좀 뭐 재소자라는 것도 제보자를 재소자라고 하는 건지, 아, 그래요? 재소자라는 단어도 이게 무슨 의미로 쓰는 건지, 보통 재소자라는 거는 이제 감옥에 있는 글쎄 사람을 말이에요. 재소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지금 제보자를 재소자라고 그러는 건지 그 헷갈렸어요. 다 피의자 재소자로 보이는 모양이죠. 네. 뭐. 그리고 이게 지금 이 고발장을 괴문서라고, 이게 누가 쓴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괴문서. 만약에 손준석 그 검사가 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문서 재소자가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재소자가. 연천에서 안 나왔죠? 네. 그리고 출근을 한 걸로. 했는데 네. 공보관실 쪽 업무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기자들이 만나려고 그러니까 별관으로 해갖고 빙글빙글 돌아왔고 자기 사무실로 가고 거기 커튼 내려놓고 기자들 또 안 만난대요. 왜 그렇죠? 정정당당하면 당연히. 예. 이게 정말로 역사에 남을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이은영 소장이 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하신 누구죠? 그 제보자, 네. 제보자가 누군지 공익 제보자니까 뭐 밝혀지지 않겠. 이름이 지금 실명이 거론은 안 되겠죠. 근데 조은성이라는 분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또 공익 제보자가 왜 어떻게 이 재소자가 공익 제보자가 됐냐? 그것도 막 계속 아니 그러니까 버럭버럭 이 화를 소장께서 냈어요. 한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작전을 짠 것 같아요. 윤석열 캠프하고 이제 같이 해서 이건 도대체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니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손준성이라는 검사가 고발장을 썼느냐, 그죠? 네. 그리고 김웅원이 전달을 했느냐? 전달한 거는 지금 나와 있죠. 전달했죠. 한거로 나와 있죠. 네. 근데 안 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뭐 기억도 안 나는데. 전달했는데 당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당에 전달한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손준성이라는 검사가 왜 이걸 고발장을 썼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네. 그 안에 피해자로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은 김건희 씨라는 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까지 적시했어요. 예. 도이치모터스. 예. 그렇다 그러면은 야 이게 뭐 왜 그 다른 사람 부인까지도 다 뭐 죄가 없다고 써요? 어느 사람이 썼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고발장에 그 이제 주체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입는 사람들, 요게 지금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김건희. 세 명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집약이 되잖아요. 예.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손준성 검사가 썼던 다른 사람이 썼던 뭐든 간에 네. 하든 간에 그 피해자라는 이름을 쓰고 그리고 윤 총장의 부인님까지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추적 사건에 관계가 없다라고 거기 나와 있는데 네. 그렇다면 그것도 얘기를 안 하고 했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누구죠? 그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이 어느 라디오 방송에 나와갖고 이거는 조금씩 더 발을 빼더라고요. 발을 네. 빼면서 이건 윤 총장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손 검사가 썼던 안 썼던 간에 이제는 거기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다라고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지금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관계가 점점 있는 걸로 이게 정치 공작이라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점점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게 처음에 좀, 이제 여권에서 했다. 그런데 여권이 전혀 없으니까 네. 정치 공작이다. 그것도 자기네 그 누구죠? 그 국민의힘 내부의 캠프에서 했다.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금 조은성 씨가 나는 전혀 캠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프레임이냐 하면은 이제 누가 전달했느냐, 제보자는 누구냐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만 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질, 네. 이 검찰 권력이 사유화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데 이 문제 자꾸 옆으로 가는. 다른 프레임으로 가는 국민들을 그렇습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네, 지금 그런 거로 좀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윤석열 그 후보의 기자회견 태도가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게 네. 이거 관련해서 호통 기자회견을 했다. 아직도 검찰총장인 줄 아냐. 이거는 네. 같은 경쟁 후보인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은 그 기자회견이라는 게 그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이게 정제된 발언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걸 만약에 내가 떨려서 못하겠다고 하면 무슨 기자회견문이라도 갖고 와서 읽고 빠져야 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냥 두서없이 잔뜩 뿌려놓고 그러고 그냥 퇴장을 해버리는. 갑자기 와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못 참겠다고. 네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분노가 잘 조절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유승민 의원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죠? 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부탁해요.